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만고의 우주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두 가지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즉 하나의 패권국만 있을 뿐이지 두 개의 패권국은 존재할 수 없다. 정글 또는 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수의 왕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있을 뿐이지 기린이 혹은 코끼리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승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부는 타협과 공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이 철저히 무너지고 붕괴되고 무릎을 꿇어야지만 끝이 나는 이런 패권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생존 전략, 활로를 찾아가는 이 전략에 있어 한국도 참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중 전쟁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 외교력이 아주 본능적인 동물적인 외교 감각과 실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 세계의 인맥과 항맥, 경제의 맥,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치밀하고 치열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구사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레이트 게임, 즉 영국과 러시아가 120여 년 전에 세계 패권, 아시아 패권,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할 때에 일본은 누가 승리할지 동물적 감각으로 누가 이길지 동물적 감각으로 파악한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손잡지 않고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세계 파워, 그것이 영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러시아를 격파했는데 러시아 격파는 전 세계에 큰 충격과 깊은 인상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원하는 대로 야심을 꿈꾼 대로 조선반도, 한반도를 한쪽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외교 본능입니다. 일본 지도자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때로는 허리를 굴신하면서 굽히면서도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 활로를 철저히 계산적으로 만들어가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사자머리다 해서 사자머리 스타일 수상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트위스트를 쳤습니다. 고이즈미가 춤을 잘 춰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닙니다. 철저히 외교적 전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틀어놓고 그 좀 딱딱한 몸으로 그 몸을 흔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사람들은 그를 미국 대통령의 푸들
애완견이라고 조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한 일본의 생존 전술과 전략입니다. 아베 총리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를 쳤을 때, 트럼프는 골프 광이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헉헉거리며 뒤를 따라다니면서 트럼프와 골프를 쳤을 때 발을 헛디뎌서 뒤로 벌러덩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버둥버둥 되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사진과 그림을 전 세계 사람이 봤습니다. 왜 아베는 그렇게 벌러덩 넘어지면서도 트럼프를 따라다니면서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일본 총리의 몸에 배인 그레이트 게임에서의 승리하는 쪽에 쓰는 동물적 본능, 동물적 감각, 외교 본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쪽에 붙는지를 보면 세계의 패권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예측이 가능한, 그것이 일본의 결정과 일본의 행동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 외교력은 동물적 본능, 감각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 가니까 일본의 고민도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본의 가장 큰 시장이고 미국은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우방,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해칠 수도 없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 갈등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취하는 일련의 처치를 보면 일본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동맹. 그래서 고급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미국 그리고 대만과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그러면서 미국 편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 쪽에 확실히 섰다, 편에 섰다. 그렇지만 정부와는 달리 일본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튼튼히 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일본 민간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분리하면 정경분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매년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해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 정치인과 관료, 기업인들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중단의 대표는 일본 굴지기업의 회장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일본 정치인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정경분리. 이것이 일본의 생존 전략과 지혜입니다.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정치적 분쟁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기업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은 동시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사는 전 세계 히토류 강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히토류 최대 생산 국가가 중국인데 어느 날 히토류 수출을
일본으로 막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넉넉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진 일본 기업 무라타 제작소는 중국 매출 비중이 50%를 넘지만 현지 생산이 아닌 일본 국내 생산만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이 전자산업의 쌀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절대로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완전히 일본 국내에서만 생산한다. 이것이 일본 기업의 철저성, 유비무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중국의 거센 항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확실하게 섰습니다. 무엇이든지 미국의 요구에 섰습니다. 일본의 생존 본능, 일본의 외교 본능이 그러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기는 나라와 이기는 팀, 이기는 쪽에 줄 서는 그 본능, 동물적 본능, 그것이 일본의 외교력이다. 그것을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경험했고 그런 관록이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 전략 전술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에 미국인지 중국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민간 차원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끝없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터득한 일본의 생존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앞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틀어놓고 트위스트를 추었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 위해 함께하다 뒤로 벌러덩 쿵 하고 넘어지면서 버둥버둥 거리면서 다시 일어서 함께했던 아베 일본 총리, 그것은 일본 지도자로서 일본의 생존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고도의 치열한 노력과 몸부림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순히 애완견, 미국의 푸들 애완견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다. 국가 지도자란 때로는 자국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나라에 가서 트위스트도 출 줄 알고 아베처럼 벌러덩 넘어질 줄도 알고 필요하면 악어의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쇼도 하고 연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지도자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생존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